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윤세영 아나운서, 오늘 나오실 만나고 싶은 사람 주인공은 누구시죠? 네, 주인공 소개합니다. 오늘의 만나고 싶은 사람 유정복 인천시장입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항과 함께 대한민국의 근대가 태동한 이곳. 하늘길과 바닷길이 열려있는 이곳 인천에서 꿈을 키웠던 한 소년이 고향에 돌아왔다. 활기 넘치고 사람 냄새 진하게 풍기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달리는 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벌써 취임하신 지 8달이 훌쩍 지났는데 여전히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정말 인천은 현안이 많았거든요. 아시안게임, 장애인 아시안게임도 치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인천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걸 타개하고 새로운 인천을 만들겠다는 그야말로 의욕을 갖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군대 말로는 눈썹이 휘날리도록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고무신 타는 냄새가 난다는 옛말도 있고요. 네. 신발 밑창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고무신은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인천시장 중에서 인천 최초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인천 출신 시장이 안 계셨었나요? 그게 좀 의아스럽죠, 사실은. 네. 제가 통산으로 하면은 35대 시장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민선 6기인데, 아직까지 인천 출신 인천시장이 없었다는 것도 좀 특이한 일이죠, 사실. 그래서 인천 출신 최초의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무한 책임을 갖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더 바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시장을 인천 출신이 안 했으면 그동안 어느 분들이, 어디 출신들이 다 인천시장을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각 지역 출신들이 다 했겠죠. 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그러니까 민선 시대 와서는 초대 시장은 김포 분이 하셨고, 네. 그 다음에는 충청도 분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 분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임명직 시절에는 뭐 각지에서 다 했습니다. 네.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호남 다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인천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럼 인천 시민들의 응원을 좀 더 한 몸에 받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대감도 있고요. 그것도 정말 인천에 대한 원초적 애정과 네. 사랑을 갖고 인천시장을 편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인천이 그만큼 중요한 이제 지역인데 네. 뭔가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정말 해보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시민들의 생각, 의지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인천 하면 인천 아시안게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네. 시장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인천 하면요? 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인천 하면은 우선 연상시키는 게 과연 바다 아닙니까? 인천 네, 하면 바다. 바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천은 실질적으로 이 바다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게 개항도시 아닙니까? 인천이 1883년에 제일 포주학으로 개항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실상의 어떤 근대화, 문화, 네. 그리고 산업화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이 바다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가 가장 많은 곳이 인천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철도도 인천서 시작되고요. 네. 고속도로도 인천서 시작되고, 우편, 전화, 뿐만이 아니라 공원, 학교, 심지어 스포츠 모든 부분들이 다 인천서 시작되고요. 짜장면도 인천에서 시작되고 네. 이렇게 이제 인천이 최초의 도시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것은 바다라고 하는 특징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오늘날은 이제 또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9년 연속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한 공항이고 이 인천공항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100만 이상 도시가 49개나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은 이 동북아의 허브이고 네.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로 나가는 그런 세계적인 도시고 또 지금 영종 또 청라,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은 그야말로 가능성의 도시다.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일단 바다, 공항, 그러니까 바다, 하늘, 육지 이것이 다
어우러진 곳이 인천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천 그러니까 인천 짠물이 먼저 떠오르는데 인천 분들이 워낙 구두쇠가 많습니까? 왜 그런 말들이 나오죠? 글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인천이 바다다 보니까 짠물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당구 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인천은 소위 말하면 쓰리 쿠션에서 이제 파킹이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데는 없는데, 그러니까 짜다 그러는 거죠. 파킹, 쓰리 쿠션에서 파킹 있는 데는 네. 인천밖에 없다. 아, 그래서 이제 짜다는 게 그런 것도 아마 관련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글쎄 무슨 인색하다 그런 거로는 별로 그렇게 일단 저는 잘 끝나고 모르겠어요. 저하고 당구를 한번 해보면 알게 됩니다. 짠지 안 짠지. 네. 그야말로 인천 사랑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으뜸이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신데 24시간을 쪼개고 쪼개셔서 인천 이곳저곳을 누비신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예, 유정복 시장님의 24시간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신의 책상이 아닌 외부에서 일정을 시작하는 유정복 시장. 인천광역시 자유구역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에 직접 출연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촬영 전 홍보 영상의 콘셉트에 대해 감독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임팩트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신 있는 듯 말은 했지만 긴장감으로 상기된 표정은 감출 수 없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촬영팀 앞에 섰습니다. 오늘 그의 역할은 카메라를 보고 정해진 대사를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도시구나. 잠깐.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연설을 해왔던 유정복 시장이지만 카메라 앞에서 긴장되는 건 역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감독의 코치를 받고 심기일전,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데요. 허브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인천은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업 도시,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고품격 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의 힘찬 비상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 감독의 오케이 사인을 받아내고야마는 유정복 시장.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하는 순간에도 쉴 틈은 없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그의 머릿속에선 일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일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할 때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집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조금 더 일에 초점이 맞춰지고 시간을 갖고 정말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숨 돌릴 여유도 없이 유정복 시장이 도착한 곳은 자유총연맹의 인천광역시 지부 취임식 현장. 지역의 일이라면 늘 최일선에 나서는 시민단체 행사인 만큼 유정복 시장에게도 뜻깊은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토대 위에서 내일의 희망을 다시 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인천광역시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해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는 것. 이 또한 자신의 몫이라고 유정복 시장은 생각합니다. 행사를 마치고 인천광역시청으로 돌아왔지만 시청 안에서도 이어지는 일정. 인천광역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와의 협약 체결식이 진행되는데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그런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이것은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앞으로 시작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저런 사업은 많았지만 대형마트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은 것은 인천광역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신감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유정복 시장은 대학생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인천의 현재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대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유정복 시장. 사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과정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참 좋을 때거든요. 근데 뭘 하느냐, 끼를, 장점을 잘 살려나가서 인생에 성공을 하고 그걸 살려서 뭔가 하나 자기 잠재력을 좀 발휘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하세요. 타운 미팅. 인생을 한 발 앞서 살아온 선배로서 해주고 싶었던 말로 마음을 전하는 유정복 시장. 그리고 젊은 그들의 미래와 인천의 내일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제가 아는 공직자 한 분은 집 이사를 하는데 출근을 해서 저녁에 달라진 주소를 전화를 받고 찾아갔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회는 왜 공직자는 되게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은 집에 가면은 빵점 아버지 빵점 남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예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공직에 있다 보니까 공무에 전념하고 또 충분히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노력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또 가정적으로도 그런 안정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주말 같은 경우 가급적 가져가고 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불가피한 이제 행사나 일정이 아무래도 많겠고요. 또 저녁 같은 시간을 이용해서 좀 대화도 하고 노력은 합니다만 일반 다른 가정처럼 그렇게 충분하게 시간을 못 갖는 것은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님이 살아오신 길을 한번 확인 작업을 해볼 텐데요. 윤세영 아나운서 뭘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유정복 시장님은 과연 어떤 분일지 저희가 낱낱이 분석해서 1위부터 5위까지 유정복 시장님의 인물평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먼저 5위 공개합니다. 네, 30년 행정의 달인. 김포 군수, 인천 서구구청장, 또 김포시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장관직까지 두루두루 수행을 하셨는데요. 그야말로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만하죠? 네, 30년이면 정말 달인이라는 말씀을 들을 만한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시장님께서는 원래 꿈이 외교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 행정가로 탈바꿈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외교관에 대한 꿈을 어렸을 때 좀 한번 가져봤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국내에서 사실 외국에 나간다는 것만 해도 꿈이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 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라는 게 외교적으로 상당히 그 약세인 국가였고 큰 역할을 하기는 좀 부족했던 그 상황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 70년대.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60, 70년대는 이 행정이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주도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가는데 더 상당히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 시절에 행정고시를 선택을 하게 됐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습니까? 뭐 후회하지 않고요. 사실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쌓는 그 정치 역정을 해왔기 때문에 후회보다는 오히려 제가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또 외교관으로 가시면 되겠군요. 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4위는요. 복 많은 남자. 이름에 복자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복이 많으신 걸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복만 있으신 게 아니라요. 최근에는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상을 비롯해서 정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상도 많이 받으셨던데 상복 참 부럽습니다. 네, 이제 3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추진력 있는 행동파. 네, 리더라면 꼭 필요한 덕목, 추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공항 소음 방지법, 또 김포 경전철 전 구간 지하화 등을 추진하셨고, 특히 김포에 계실 때에는 허각과를 국내 처음으로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서를 신설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김포에 있을 때 허각과를 만든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떤 복합민원, 다시 말씀드려서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요,
뭐 저 주택가부터 해서 지역경제과, 산림과, 뭐 심지어 농산과 두루두루 모든 과를 다 거치면서 인허가 절차를 밟으려면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안 걸리는 데가 없군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 시민 중심으로 문제를 해소하자 해갖고 그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한 군데 모으고 그걸 허가과라는 과를 설치했어요. 허가과라는 게 사실 그때 최초에 설치가 돼가지고 원스톱으로 이제 처리가 되도록 했고, 그래서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도 기회고 무엇보다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당시 그래 모범 사례로 돼갖고 청와대 국무회의에 가서 제가 직접 보고도 한 일이 있었는데 네. 아주 지금 생각해도 이 원스톱 민원 처리의 하나의 효시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2위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2위는요.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 말 그대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또 장관을 비롯해서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 대표라던가 또 세계식량농업기구, 아태지역 총회 의장 등 정말 다양하고 또 많은 경험 쌓으셨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인천시장으로서의 시정을 운영하는 데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대망의 1위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요. 네, 최연소 최초의 남자. 유정복 인천시장님은 최연소 관선 김포 군수라는 타이틀을 시작으로 최초,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유난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기록들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어서 현장에 손해보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손해라기보다는요. 네.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그 뭔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에 따라서 더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는 점이 있었던 것이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뭐 군수할 때나 구청장 할 때 사실 그 30대 때 굉장히 젊을 때 이제 임명직 시절이었죠. 그 당시는. 네.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오해나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저를 대부분 군수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김포는 사실 그 처음으로 임명받아 가서 저를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제가 나타나면 군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군에 비서가 왔는 줄 알고 주사나 군수 네. 언제 오냐 이런 식의 얘기가 아주 상당히 많이 있었던. 직접 가셨는데 군수님은 언제 오시냐. 네, 그렇죠. 네. 너무 젊었으니까 그때는요. 네. 그런 일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런 모든 문제가 젊은 사람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제가 또 나름대로 성심껏 일을 펴면은 그 평가하는 데서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경력 아닙니까? 근데 시장님이 어떤 점이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져오게 했을까요? 자랑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남보다 뭐 이렇게 특출나게 잘났거나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당초 생각했던 그 어떤 공직 일정을 그렇게 지내온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네. 뭔가 이게 계기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 계기가 저한테는 아마도 임명직 군수 또 구청장 하다가 민선 군수가 된 게 저의 그 정치관, 인생관, 공직관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때의 그 생각이 저를 지금 이렇게 지켜주고 있고 네. 또 그것이 그 후로 좋은 다양한 경험을 갖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사실 첫 민선 군수 시대를 열어갈 때 저는 사실 그때 30대 젊은 나이에 제가 고향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 김포에서 군수에 출마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당시 제가 그 임명직 군수했던 그 상황을 이제 시민들에게 뭔가 좀 뭐 그래도 좋은 이미지가 됐는지 저에 대한 민선군수 출마 요청이 있었고 네.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제가 이제 공직을 그 당시 공무원 사표를 내고 민선군수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대단한 감동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 당시 이제, 물론 뭐 저는 정당에 가본 적도 없고, 무소속으로, 그 무연고 지역에 출마를 해서, 그 당시로서는 여야 후보가 얻은 걸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얻었으니까, 경의적인. 무소속으로? 예. 그렇게 네. 이제, 민선 군수를 출발한 게 저희 모든 것을 좌우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시장님의 추억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네. 네, 쌀이군요. 네. 이 쌀 보니까 사실 이 쌀과 관련해서 아마 뭐 조금 저 자료를 보신 것 같은데 제가 군수를 할 때 이 쌀을 TV에 최초로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쌀을 광고한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죠. 네. 근데 쌀을 광고함으로 인해 갖고 그 쌀의 가치가 20kg짜리가 1,000원이 올라가서 굉장히 큰 이제 수익을 봤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최초로 농업인의 날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제 농업인의 날을 행사를 그 다음에부터 하게 됐고 이런 이제 경험을 갖고 있는데 아마 제가 그 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된 것도 그런 거하고 다 연관되어서 그래도 경험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은 쌀 CF 사실 TV에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런 게 하나도 없었고 직접 처음으로 하셨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그 농업 생산물도 이런 공산품은 달리 이런 뭐 광고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별 인식이 안 됐었어요. 20여 년 전에. 그렇지만 이것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갖고 농업도 충분한 상품의 가치로서뿐만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직접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쌀 광고에 출연을 해갖고 CF 모델 하셨네요. 그래서 출연을 해갖고 쌀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품질 인증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해서 오늘날 그 농산물에 대한 이런 마케팅이나 상품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서서 좀 시행을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시장님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는 걸 조금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들어와 주세요. 와, 두부군요. 네. 두부인가요? 네. 두부는 이제 어렸을 때 집에 옛날엔 두부 다 집에서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두부를 집에서 만들어 드셨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어머님께서는 두부, 콩나물, 뭐 메밀묵 이런 거 만들어 먹고 제가 이 콩 많이 갈았습니다. 맷돌. 콩을 직접 갈으셔서. 이렇게 맷돌 이거 요령이 있어야 되죠. 이게 하면서 이걸 잘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 어처구니 없다는 말도 나오지 이게 않습니까? 어처구니입니다. 이게 맷돌의 손잡이 네. 이게 어처구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돌렸겠어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인데요. 어처구니를 많이 돌리셨군요. 많이 돌렸죠. 네. 돌릴 때 이거 잘못 이게 이제 오른손으로 돌리면서 왼손으로 콩을 떠서 이제 잘 집어넣어야만이 이게 그 맷돌질을 잘한다 그러죠. 네. 네, 어릴 적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에 이렇게 웃음꽃이 피어나시는데 어머니께서 굉장히 고드시고 또 이렇게 강단 있으신 분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사실은요, 제가 1957년생이니까 6.25 전쟁 이후에 그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부머거든요. 네. 우리 동년배가 가장 많은 그런 나이층인데요. 네. 그러니까 인천도 예외가 아니고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은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정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다 어렵게 지내면서 또 저희가 7남매가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참 우리 부모 세대가 다 그렇게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 교육시키고 또 생활해 왔듯이 저희 부모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뭐 이게 두부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것도 묵이나 두부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셨고요. 또 이제 뭐 식량으로 공급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근데 그 지역이 이제 이렇게 과거에 수도국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요새는 아파트촌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이제 달동네 박물관이라고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달동네 소년이 된 거예요, 제가. 네. 근데 실제 옛날에 뭐 그렇게 저희가 막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은 보편적으로 다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다, 네. 힘든 시절을 다 겪어왔는데, 생각해보면은 참 지난 한 50여 년 세월 동안에 대한민국은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온 것이죠. 이것은 네. 전 세계가 이해하는 부분인데, 인천도 이제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오늘날에 이제 대도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 두부 한물을 보시고 여러 가지 과거의 이제 잔상들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른바 국제시장의 덕수 할아버지의 여성 버전이 되겠군요. 강인한 어머니, 헌신적인 어머니. 근데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머님께서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제가 군수로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97년도 초니까 아우. 벌써 한 18년 네. 됐어요. 근데 사실 뭐 7남매 이렇게 키우고 그러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크게 저한테 영향을 미친 분이라면 또 어머님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어려웠더라도 항상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늘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두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김장김치, 옛날에는 뭐 김장김치를 지금 뭐 10포기, 20포기가 아니라 우리는 400포기, 500포기. 400포기. 400포기를. 한 100포기가 한 접이라고 그러죠. 네. 4접, 5접을 해가지고 이제 동네 다 나눠도 주시고 이러면서 항상 그런 어머님이셨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항상 그 바르게 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군수 갔을 때도 우리 형님들이 그 당시 이제 건설업을 하고 계셨는데, 김포에 절대로 거기에 사업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시에서 발주하는 어떠한 공사에도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네. 그래서 저는 참 형님들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또 우리 형님이 인천서 건설업을 하셨는데 시장이 되고 나서 인천서 회사를 옮겨버렸습니다. 경기도로. 그래서 어떤 경우도 앞으로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니까 오얏 나무 밑에 가끈을 매지 마라. 근원적으로 어떤 경우도 앞으로도 참여하는 일이 없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어머님이신데, 저는 그래서 항상 그 효도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고 다 많이 안쓰럽고 그런데, 다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그 유지를 좀 받들자 해서 그 당시 모친상 당했을 때 그 조의금, 그 18년 전인데 그래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한 6천만 원을 전부 다 장학기금을 이제 조성을 했어요.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지금 한 200억이 넘었으니까 조금 보람이 있죠. 근데 지하에 계신 모친도 시장님을 보시면은 그 다시 국제시장 얘기를 돌아가면은 참 이만하면 우리 아들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글쎄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또 그래도 항상 뭐 자식 보면 더 아쉬움이 있고 더 이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7남매를 놓고도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한 돌 더 놓을 걸. 그래서 그게 부모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드신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이렇게 계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한 개 있거든요. 네, 함께 보실까요? 네, 원래는 점심 약속이 정해져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우리 그러지 말고 호프 한 잔 마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진지하게. 그래서 이제 호프데이를 정하기로 했는데, 그거야말로 그 현장에서 치맥도 먹으면서 직원들하고 진짜 직원의 그런 쓴소리, 뭐 단소리, 매운 소리를 오감 있게 들으시면 그야말로 그냥 소통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부서,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 웬만하면은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했고, 이제는 인사발령을 예고를 한번 하고 나서 이 본인들의 의사라든지 주변의 그 여론을 좀 듣고 나서 다시 수정해서 발령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가지고 굉장히 색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셨죠.
제가 이제 신년대 시장님 부서 방문하셨을 때 그때 느꼈던 그런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이런 거를 임기 마지막까지 아직 임기 초이긴 하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이제 많이 가지고 또 저희들 많이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회 되신다면 법무 담당 가시 회식 한번 싸주세요. 네, 시장님께서는 그 각종 시험에 낙방하신 적이 없으시고 또 여러 가지 최초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비결을 저희한테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정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환절기에 또 건강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구기운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체육대회 때 같이 볼 한번 찰 수 있는 영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원분들께서 시장님께 들을 말씀도 많고 또 체육대회도 같이 한번 열어달라고 하시는데 직원들하고 소통할 기회를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주 좀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사실 일이란 게 시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천시에 13,000여 공직자가 있으면 이 직원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큰 방향을 정해주고 지금 이렇게 하자고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또 네. 자신감과 또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은 조직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늘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일 잘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일이 되는데 아무래도 민선단체장이 그 많은 뭐 밖에 회의나 행사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충분히 시간을 못 갖는 게 늘 아쉬움입니다. 그러시겠죠. 그래서 네. 앞으로는 좀 이렇게 자주 가지려고 그러고 이번에 그래서 우리 간부들 워크숍도 전부 다 진행을 하고요. 또 네. 직원들하고의 어떤 정례적인 만남 같은 것도 아예 제도화시켜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인천시정의 화제가 이제 희망보직제하고 인사사전 예고제이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그걸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글쎄 이제 인사라는 게 뭐 다 본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평가는 엇갈릴 수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시장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뭐 지연, 혈연, 학연 어떤 경우도 다 거기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건강한 조직체를 만들었는데 시장으로서는 사심없이 한다.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뭐 약속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장이 어떻게 직원들을 다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인사 실무자도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유는 뭐다 하는 희망 보직원을 다 받고 또 상하 이제 앞으로 제가 안행부장한테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 과장으로 쓰고 싶다. 어떤 사람을 우리 국장으로 모시고 일하고 싶다 하는 그걸 전부 다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거의 답이 나옵니다. 네.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어디에 가야 되겠다. 어느 위치에 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희망 보직원을 갖고 인사 배치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5, 60%가 희망대로 결과가 됐습니다. 왜냐면 다 동일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될 수는 없겠죠. 네. 제한된 자리에 희망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도 이게 뭐 인사라는 게 완벽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혹여나 이거보단 더 나은 길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좀 뭔가 착오가 있거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고제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여기에 조금이라도 하자 내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얘기를 해라. 네. 그래갖고 실제 이거는 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걸 받아들여가지고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희망보직원과 인사예고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렇게 된 일인데 저는 이게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장관 때 희망보직원을 했지만은 인사예고제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인사권자가 절대적으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유정복 시장님께서의 인생에 있어서 최종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최종 목표된 게 어떠한 뭐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보더라도 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취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뭐 다 해왔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는 저를 통해서 무언가 사회에, 국가에 도움이 돼서 제가 그래도 인생에 나는 잘 살아왔노라. 나는 그래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후회 없이 살아왔노라.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희 사실 꿈이고요. 지금은 그 모든 부분이 진짜 인천시가 잘 제대로 발전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그래서 행복한 시민 그런 인천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꿈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천시의 빛나는 미래가 아주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7년째네요. 활기는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아니, 덕이 저절로 뵐 수밖에 없죠. 제가 한 잡채를 먹어본 사람마다 다 그냥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다양한 나눔의 아이디어는 머리통이 좀 크잖아요. 부대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대책 없는 남자라는 소리 들었는데 받는 사람은 한 손으로 받을지라도 주는 사람은 두 손으로 줘야 된다. 꿈꾸는 자에 의하여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와.